전화기 속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오늘 장사 어땠나 혼자 숫자를 세고 있었죠. 딸아이는 며칠째 연락이 닿질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니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그렇게나 떨리던 날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들려온 건 제가 알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숨이 가쁜 소리, 떨리는 입술, 그리고 끊어질 듯한 속삭임. 엄마, 절대 그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는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년의 평온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부디 따뜻한 일이 하나쯤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분식집 유리문에는 김이 옅게 서려 있었어요. 65세 박혜수는 익숙한 몸짓으로 셔터를 올리고 의자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치익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조용한 실내를 채웁니다. 혜수는 조리대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화면을 한번 훑어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는 딸 수진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새 알림 표시가 없어요. 무슨 일이냐 얘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냄비로 시선을 돌립니다. 끓기 시작하는 육수 냄새가 가게를 채우지만 오늘따라 그 향이 마음을 달래지 못합니다. 분식집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혜수는 어제 장부를 떠올리며 재료값을 더 아껴야 하나 계산을 해봅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는 계속 딸의 얼굴이 맴돌고 손놀림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살짝 열린 출입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치고 종이 간판이 살랑거리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때 조리대 위에 엎어놓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과 함께 번쩍 빛납니다. 새벽 2시 47분, 이 시간에 오는 연락은 반가움보다 불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혜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음성 메시지 한 개 수신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발신자의 장수진 이름이 떠 있습니다. 수진이다. 혜순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순간 안도의 숨이 새어나오지만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올라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조용하던 가게 안에 갑자기 숨가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언가를 피해 숨는 사람처럼 거칠고도 조심스러운 숨소리예요. 뒤이어 들려오는 것은 분명 딸 수진의 목소리지만 평소와 너무 다른 결의 떨림입니다. 엄마 절대 그 집에 오지 마세요. 마지막 제발이라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잡음과 함께 메시지가 뚝 끊어집니다. 혜순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힘없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지며 허공에 맑은 쇳소리가 울립니다. 끓던 육수가 가습을 위해서 팔팔 끓어오르지만 그녀는 불을 끌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눈동자는 멈춰있는 휴대폰 화면과 주방 벽 사이를 허공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그지? 혜수는 속으로 단어를 되뇌입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수진의 말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엄마, 나 요즘 어떤 집에 다니는데 상담 같은 거 하는데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지금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혜수는 급히 휴대폰 목록을 눌러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안내 음성만 흘러나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잠시 후 다시. 그 문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혜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을 듯 조리대에 몸을 기대어 섭니다. 작은 분식집안,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밖에서는 첫 차가 지나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혜순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딸의 목소리가 남겨놓고 간 공포와 애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유리문 너머 아직 어두운 골목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떨리는 입술이 소리를 만들지만 가게 안에는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그 순간 혜순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딸이 단순히 잠수를 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딘가에서 위험에 놓였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입니다. 불 위에 놓인 냄비에서 국물이 조금씩 넘치기 시작하지만 혜수는 그 사실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꺼진 휴대폰 화면 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화면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를, 딸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새벽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고 혜순의 노년은 그 순간부터 천천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틉니다. 혜순은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딸의 집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어두운 하늘 아래 건물들이 희미한 윤곽만 드러냅니다. 전화기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느린 속도로 자동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혜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전화를 걸지만 또다시 같은 메시지만 반복됩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의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어둡게 흔들며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혜수는 수진의 집 곳곳을 천천히 돌아보며 최근의 흔적을 찾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음료수, 뜯지 않은 배달 음식 쿠폰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아직 상하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날짜는 사흘 전으로 멈춰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수진이 즐겨 입던 가디건이 펼쳐져 있고 옆에는 출근하려다 놓고 간 듯한 가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혜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수첩 한 권, 볼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영수증이 한 장 구겨져 들어 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메시지 전날, 구입 항목은 공방 자재 몇 가지. 혜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며 일어날 수 없는 모순을 확인합니다. 집을 나가려면 챙겨 나갔어야 할 가방, 먹다 남은 물건들, 갑작스러운 흔적의 중단.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실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가를 스치는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면서 방 안에 스산한 기운이 퍼져갑니다. 혜수는 주먹을 쥔 채 천천히 그 자리에 서서 딸에게 닿지 않는 시간의 공백을 느낍니다. 혜수는 딸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입술을 세게 깨뭅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얼굴에는 서서히 결심이 피어오릅니다. 수진아, 내가 널 찾을게라는 무언의 마음이 고요한 방 안에 침전합니다. 혜수는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수진의 남편 태연이 사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복도에는 늦은 밤의 정적이 감돌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태연이 문을 반쯤만 연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술을 마신 듯 붉게 달아올라 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눌어붙어 있습니다. 혜순이 조심스레 들어가려 하자 태연은 문을 더 이상 열지 않고 몸으로 막아섭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고 탁자 위에는 술병 둘셋이 쓰러져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수진의 사진 액자가 엎어진 채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혜순이 그걸 보고 눈썹을 찌푸리자 태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의 말투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실려 있고 방금까지 누군가와 언성을 높였던 듯한 기운마저 남아 있습니다. 방 안쪽에는 여성용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고 혜순의 시선은 그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태연은 혜순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수진이 원래 연락 끊고 다닌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말끝마다 무책임한 투가 묻어나고 그의 시선은 혜순을 바라보는 대신 방 안쪽을 불안하게 스칩니다. 그 순간 혜순은 이 사위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우산 손잡이를 꽉 쥐며 조용히 떨립니다. 밖으로 나오려는 혜순을 태연은 서둘러 재촉하듯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의 행동은 딸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척하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혜순의 마음에는 실망과 의심 그리고 깊은 화가 서서히 뭉게구름처럼 퍼집니다. 혜순은 닫힌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은 절대 이 상황을 가출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비 내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혜순의 눈빛은 더욱 강한 결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혜순은 다음날 새벽 우산을 접으며 수진의 공방 앞에 조심스레 발을 멈춥니다. 골목은 비에 젖어 은빛을 띠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공방 안은 며칠 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정적만 가득합니다. 혜순은 주머니에서 꺼낸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습한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스칩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빗담한 도자기, 마르지 못한 채 굳어버린 점토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컵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엔 급하게 움직인 흔적처럼 작은 파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작업등에 노란 불빛이 꺼진 채여서 혜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레 주변을 비춥니다. 그때 빛이 한 지점에서 반사되며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작업대 옆 작은 서랍 아래에 반으로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혜수는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워들고 순간 숨이 멈춘 듯 손이 굳어버립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반쯤 잘린 채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찍힌 방향이 두 사람을 정확히 갈라놓은 듯한 모양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수진이 그 여자를 지우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혜수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매만지며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봅니다. 수진의 얼굴은 확실히 웃고 있는데 그 웃음 속에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섞여 있는 듯 보입니다. 공방 안의 어두운 공기와 사진 속 불길함이 묘하게 겹쳐지며 혜순의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출입문 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들어오며 종이 하나가 바닥에서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혜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플래시를 비춰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척이 등 뒤에 스칩니다. 혜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으며 공방 문을 닫습니다. 골목길로 나오자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혜수는 작게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이 사진이 단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혜수는 공방에서 나와 바로 근처 건물 관리실을 찾아갑니다. 새벽비가 그친 골목은 축축한 공기만 남아 있었고 관리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광등이 빛나고 있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오래된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혜순을 맞이합니다. 관리 직원은 피곤한 눈으로 혜순을 바라보며 CCTV 열람 요청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며칠 전 공방 외부 영상이 흐릿한 화질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영상 속 수지는 문을 잠근 뒤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안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혜수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수진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영상 왼쪽 구석 캠코더 각도에서 거의 벗어난 자리에서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의 동작은 수진의 걸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따라다니듯 발걸음이 수진의 뒤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밟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직원에게 저게 뭐냐는 듯 눈짓을 보내지만 그는 렌즈 왜곡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수진이 몸을 돌 때마다 함께 멈추고 그녀가 재빨리 걷기 시작하면 다시 따라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은 문고리를 움켜쥐며 떨리는 듯 보입니다. 혜수는 영상의 일시정지를 눌러 그림자가 나타난 지점을 주목합니다. 그 순간 화면에서 수진의 얼굴이 잠시 클로즈업되며 눈동자 속 깊은 공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혜순의 가슴은 뭉클하게 조여오고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직원은 이쯤이면 됐죠? 라며 컴퓨터를 끄려 하지만 혜순은 급히 손을 뻗어 모니터를 붙잡습니다. 눈은 이미 진실을 본 듯 흔들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어오릅니다. 그녀는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혀갑니다. 혜수는 관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공방 쪽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 건물 외벽에 그 그림자가 여전히 어딘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림에서 결심으로 바뀌며 이제는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의지를 품습니다. 혜수는 CCTV에서 본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태연의 집을 향합니다. 비가 그친 복도에는 축축한 발자국들이 점처럼 남아있고 형광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태연이 문틈을 아주 조금만 열고 얼굴을 내밉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표정은 짜증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혜순이 들어가려 하자 태연은 몸으로 문을 막아서서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 모습이 혜순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소파에는 구겨진 옷이 널려 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여럿 놓여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거실 바닥 한쪽에 어수선하게 담긴 수진의 물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의 일기장, 화장품,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파우치까지 모조리 담겨 있습니다. 혜수는 왜 이걸 이렇게 모아놨을까 하는 의문에 잠기며 가만히 상자를 응시합니다. 마치 수진이 집을 비운 지 오래된 것처럼 모든 자취를 지워버린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혜순의 시선을 눈치채자 급하게 상자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입가에는 불안한 미소가 걸려 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어색하게 사라집니다. 현관 앞 신발장 아래에는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어색하게 놓여 있었고 사이즈는 수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태연의 표정을 살핍니다. 태연의 시선은 혜순을 향해 있지 않고 계속 집 안쪽 누군가를 확인하듯 흔들립니다. 혜순이 수진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에 대해 묻자 태연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의 눈빛은 도망치듯 흔들리고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차갑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숨기려는 자의 초조함이라는 걸 혜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태연은 급히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혜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 안쪽을 바라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방 안쪽 그림자에서 누군가 움직인 흔적이 스치는 듯 보입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서 지나가자 혜순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고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늦은 밤 복도를 걸으며 혜순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사위의 태도와 그 집에서 느껴진 익숙한 긴장감은 불길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혜수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며 다음 단서를 찾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혜수는 수진의 공방 앞 인도에 서서 잔뜩 흐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골목에는 이른 새벽 특유의 정적만 감돌고 간판 아래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혜순이 공방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을 때 뒤쪽 골목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 마치 혜순을 기다렸다는 듯 멈춰섭니다. 여자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지나치게 차분한 데다가 감정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방 간판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혜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혜순은 순간적으로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섦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여자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묘하게 이질적입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턱선에 붙어 있고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순이 한 발 물러서자 여자는 조용히 다가오며 자신이 수진의 공방 단골 손님이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감정이 비어있는 사람처럼 딱딱했습니다. 혜수는 그녀의 말투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는 긴장감을 느끼고 재빨리 표정 변화를 살핍니다. 여자는 손에 든 노트의 모서리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며칠 전 수진이 많이 무서워했다는 말을 남기듯 흘립니다. 하지만 왜 무서워했는지,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설명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했습니다. 혜순의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며 골목으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유난히 천천히 그리고 주변을 살피듯 움직이는 것이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순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공방 앞 안내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혜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붙잡습니다. 혜수는 방금 본 여자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직감에 사로잡힙니다. 수진이 남긴 음성 메시지 속 공포가 이제는 혜순의 현실로 스며드는 듯합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리지만 눈빛은 더 깊은 진실을 향해 굳어갑니다. 혜순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젖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고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울립니다. 혜순은 수진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통화가 끊겼던 시간과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느렸지만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 없는 스마트폰 앱을 열어 위치 추적 메뉴를 찾습니다. 몇 번의 잘못된 터치와 검색 끝에 마침내 수진의 마지막 위치 기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작은 점 하나가 지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위치는 낯선 동네의 오래된 건물 근처였습니다. 주소 옆에는 늘 푸른 쉼터 인근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혜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섬뜩하게 조여옵니다. 수진이 한동안 상담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수는 지도를 확대하며 주변 골목과 건물들의 배치를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 좁은 골목, 불이 꺼진 창문들, 언덕 중턱에 서 있는 오래된 3층 건물. 그중 한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 문구는 해순의 기억 속에 얼핏 남아있던 수진의 말과 어딘가 연결되었습니다. 잠시 뒤 해순은 서랍에서 조용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수진이 예전 상담 장소 이야기를 할 때 적어두었던 단어 조각들을 하나씩 되짚습니다. 그 집, 너무 조용해. 누가 보는 것 같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지금은 섬뜩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수는 가슴에 찍히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 작은 점을 다시 바라보며 이번엔 그곳으로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채웁니다. 두려움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해순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새로운 용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등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도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지금 해순이 가야 할 모든 길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순은 다음날 이른 새벽 마지막 위치 기록이 가리킨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 사이를 떠돌고 가로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도 속 점이 가리킨 골목은 생각보다 훨씬 음습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축축한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3층 건물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고릅니다. 건물 2층 창문 아래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금속 고리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로 심리치유 모임 쉼터의 약재 라는 문구만 어렴풋이 읽혔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쇠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해순의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오래 비워진 자리처럼 덮인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고리를 잡아봅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건물은 오래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뒷문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는 신문지가 바람에 굴러다니고 골목 입구 쪽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자전거 2대와 조명이 나간 가로등 하나만 삐죽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선을 건물로 돌리자 2번째 창문 틈에서 아주 희미하게 불빛이 전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금세 꺼져버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해순의 심장은 그 작은 흔적 하나에도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진에서 본 낯선 여자의 얼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CCTV 속 따라오던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모든 조각이 이곳, 이 건물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 집이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절대 그 집에 오지 마세요. 그 경고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힙니다. 해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건물 주변을 계속 서성입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옆 건물 관리실 불빛이 먼저 켜지며 골목에 희미한 빛을 들이웁니다. 혜수는 조심스레 옆 건물 관리실 문을 두드립니다. 관리인은 졸린 얼굴로 문을 열어주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쉼터 이용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도움을 부탁합니다. 관리인은 처음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혜순이 수진의 이름을 꺼내자 잠시 망설이며 낡은 캐비닛을 뒤적입니다. 서류 몇 장을 넘기는 순간 혜순의 눈이 멈춥니다. 수진의 이름이 적힌 상담 방문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입니다. 관리인은 요즘엔 잘 안 오던데라고 중얼거리며 종이를 건네줍니다. 혜수는 기록 중간에서 보호 심화 단계 필요, 지속적 감시, 불안, 대상 가족 관련이라는 문구를 읽고 얼굴이 굳습니다. 감시 불안이라는 말이 마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던 혜순의 손이 멈춘 곳에는 담당자 윤지연 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에서 만난 그 차갑던 여자의 표정이 떠오르며 혜순의 입술이 힘없이 떨립니다. 혜순은 다른 기록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내려 읽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의 손글씨처럼 보이는 메모가 클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따라온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겠다. 짧은 문장임에도 혜순의 심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관리인은 방금 전까지의 무심한 태도와 달리 문서를 뜯어보는 혜순의 떨리는 손끝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움도 해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혜순은 어지럽게 쌓인 기록들 사이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벼락처럼 들어온 단어들로 가득 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진의 불안, 감시, 가족, 그리고 그 집. 모든 퍼즐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습니다. 문서 폴더를 덮으려는 순간 관리실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혜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뒤를 돌아보지만 복도엔 흐릿한 그림자만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이 기록 열람조차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혜수는 상담 기록을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훔치며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떨리는 다리로 관리실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만이 혜순의 마음속에 절절한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관리실을 나온 혜순은 골목 입구에서 잠시 발을 멈춥니다. 희뿌연 새벽 안개 속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 등 뒤에 붙어 있습니다. 혜순이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윤지안이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윤지안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고 혜순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정이 완전히 비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모서리는 오랜 사용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혜순이 뒤로 한 발 물러서자 윤지아는 천천히 다가오며 노트 일부를 펼칩니다. 그 페이지에는 수진의 상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곳곳에 수진의 낙서 같은 메모들도 겹쳐 보였습니다. 혜순의 시선이 메모에 닿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낙서한 귀퉁이에 엄마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라는 문장이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지아는 노트를 닫으며 혜순의 눈을 천천히 응시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혜순이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바람이 스치고 먼지 쌓인 벽면이 삐걱이며
느리게 울려 퍼집니다. 혜순의 호흡이 가빠지자 윤지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그 거리감 없는 눈빛이 혜순의 마음을 짓누르고 순간 혜순은 딸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깊게 느낍니다. 윤지안의 손목 사이로 작은 상처 자국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수진과 관련된 흔적이라는 생각이 혜순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혜순은 본능적으로 양손을 움켜쥐며 몸을 잔뜩 경직합니다. 윤지아는 갑자기 뒤돌아 골목 아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따라오라는 듯 혹은 이제 숨길 게 없다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혜순은 망설이면서도 윤지안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뒤엉켜 맹렬히 일렁입니다. 혜순은 윤지안의 마지막 눈빛에서 수진의 실종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가슴속에서 굳어갑니다. 혜순은 작은 숨을 토해내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윤지안을 뒤따릅니다. 혜순은 윤지안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어둡고 낡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기척 하나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윤지안의 모습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리고 대신 골목 끝에서 오래된 폐공장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녹슨 철제 벽면과 끊어진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 나오며 낯선 위협감을 서서히 퍼뜨립니다. 혜순은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켜 마지막 위치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도 위점은 바로 이 폐공장 뒤편, 오래된 계단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CCTV 화면에서도 잠시 스쳐 지나갔던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혜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콘크리트 벽면에는 긁힌 자국 여러 개가 겹겹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벽을 짚으며 미끄러지거나 손톱으로 바닥을 더듬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구겨진 수진의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흰 천은 흙먼지에 얼룩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손에 쥐고 버티려 했던 듯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순은 손수건을 조심스레 들어 가슴에 꼭 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수진이가 라는 생각이 몸 전체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창고 안쪽으로 불어들어가며 삐걱거리는 금속음이 들립니다. 혜순은 고개를 들어 폐창고 문틈을 바라봅니다.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안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던 순간 문틈 사이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한 사람은 구부정한 자세로 벽에 기대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곁에 가까이 서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그림자의 어깨선과 몸짓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혜순의 심장이 순간 멎을 듯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진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서 있던 또 다른 그림자. 그 움직임과 형태는 혜순이 이미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색 코트 자락, 서늘한 실루엣. 그녀는 단번에 윤지안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혜순의 입술은 말없이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두려움보다 앞서는 감정은 오히려 절망이 섞인 확신이었습니다. 혜순은 폐창고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죄어듭니다. 딸의 마지막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고통이자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틈에 고정된 채
떨리는 호흡만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해수는 폐창고에서 멀어져 경찰서를 찾습니다.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미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기록과 사진, 손수건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흘끗 살펴본 뒤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말에 해순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설명하고 수진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는 가정 문제나 심리적 요인일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해수는 그 말이 사실일 리 없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진의 떨리는 숨소리와 폐창고 벽이 긁힌 자국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경찰서를 나선 해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다시 공방으로 향합니다. 공방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정적이 천천히 몸을 감싸옵니다. 해수는 가슴에 품어둔 찢어진 사진을 꺼내 작업대 위에 펼쳐놓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자의 반쯤 잘린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윤지안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그 차갑게 비어있는 눈빛, 상담 기록에 적힌 담당자 이름, 폐창고 문틈에서 보였던 회색 코트의 실루엣. 모든 흔적이 하나의 실루엣으로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그때 해수는 상담 기록에서 발견했던 또 하나의 문장을 떠올립니다. 수진이 적어둔 짧은 메모. 엄마가 무서워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박히며 해순의 손이 천천히 떨립니다. 딸의 고통 속에 자신도 한 조각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밀려왔습니다. 해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조용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해순의 눈빛은 다시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대고 이제라도 꼭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차분하게 굳혀갑니다. 그 결심은 슬픔을 짓누르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수는 마지막 단서를 끌어안고 조용히 공방 밖을 나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퍼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해순의 마음에는 고통과 후회가 불길처럼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미한 용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순은 공방을 나서자마자 곧장 쉼터 건물로 향합니다. 오후 햇빛은 이미 기울었고 좁은 골목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서늘한 바람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건물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혹시 놓친 출입구가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핍니다. 그러다 1층 뒤편 쓰레기 적치장 사이에서 잘 사용되지 않은 작은 철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누군가 여러 번 열고 닫은 듯 긁힌 자국이 어수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수는 불안한 숨을 고르며 철문 손잡이를 잡아봅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오래된 금속 특유의 삐걱거리는 느낌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철문을 밀자 안쪽으로 깊숙한 통로가 나타나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서서히 밀려나옵니다. 통로 끝에는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있었고 해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 문틈 사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움직이는 미세한 옥기 소리가 폐창고에서 들었던 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자
어둑한 방 안에서 수진의 실루엣이 벽에 기댄 채 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고르지 못한 호흡에 따라 들썩이고 있었고 손은 가슴 앞에서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회색 코트를 입은 윤지안이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안의 표정은 폭력도 위협도 아닌 무언가를 다독이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뒤틀린 집착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수는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을 입가에 얹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폭력의 흔적도 묶어두는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의 눈빛은 말 그대로 공포에 잠겨 있었고 그 시선은 윤지안이 아니라 문틈에 서 있는 해순을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딸이 두려워한 대상이 누군가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이 얼굴을 스치자 윤지안이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순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히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자리를 내어주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순은 문고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수진의 공포, 윤지안의 왜곡된 보호심,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숨이 막힐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도망칠 수 없다는 각성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더 열며 방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시트와 작은 담요가 어지럽게 놓여 있고 희미한 조명 불빛 아래 먼지가 천천히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순이 가까이 다가가자 벽에 기대 있던 수지는 놀란 듯 몸을 움츠리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로 확대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수는 딸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즉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말 대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앉고 양손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만지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움직임을 멈추며 숨을 고릅니다. 수지는 벽 한쪽을 더듬으며 숨을 고르다 해순에 펼친 두 손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방 한쪽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둘 사이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집착의 끈을 놓아주는 사람처럼 서늘한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너머로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방을 빠져나갑니다. 방 안에는 해순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해순은 손을 내민 채 그대로 기다립니다. 조급함도 억지로 다가가려는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스스로 다가올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수진의 떨리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치 무너지는 듯 힘없이 해순의 손등 위에 올려집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 해순의 눈가가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수진의 손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미세한 안도가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해수는 딸의 손을 감싸지 않고 그저 손등을 얹어 조심스레 온기만 나눕니다. 수진이 놀랄까 두려워 억지로 잡지 않는 그 움직임 속에서 모녀 사이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려 눈물을 흘립니다. 해수는 눈을 감고 딸의 흔들리는 호흡을 함께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등을 낮춥니다. 해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어떤 모습이어도. 눈물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래된 상처 위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